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라고 하는 뜻이죠. 앙상블이. 그래서 여러 개의 분류기를 가지고 조화롭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앙상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팅, 배깅, 부스팅 이렇게 있는데 보팅은 여기서 빠지기도 하고요. 보통은 아마 다른 데서 찾아보시면 앙상블은 배깅이랑 부스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할 텐데요. 예, 보팅, 배깅, 부스팅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팅이 이제 주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보팅, 배깅, 부스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결정 트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런 앙상블 계열의 알고리즘들은 다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정 트리 지난 시간 했던 거를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정 트리의 단점은 과적합이 잘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결정 트리에서 그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긴 하죠.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맥스 뎁스나 민 샘플 스플릿 같은 걸 통해서 트리의 확장을 막아주면서 과적합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은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약한 분류기를 생성을 하고요. 그 예측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최종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똑똑한 한 놈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덜 똑똑하지만 여러 사람, 여러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예측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앙상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류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델이에요, 모델. 뭐 결정 트리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SVM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각각의 학습 모델입니다. 그런 학습 모델을 여러 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약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덜 똑똑한 분류기. 그러니까 분류기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덜 똑똑한, 약간은 덜 학습된 그런 형태의 분류기들을 여러 개 생성하고 그 여러 개 생성한 걸 가지고 더 강한, 그러니까 위크러너, 얘를 위크러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약한 분류기를 가지고 스트롱 러너, 좋은 최종 예측을 하는 방식을 앙상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류기를 여러 개 생성을 해서 어떻게 최종 예측을 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던 보팅이나 배깅이나 부스팅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팅이에요. 보팅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투표하는 거고 이 보팅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여러 개의 분류기를 생성을 해서요.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분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어떤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SVM으로 모델을 하나 생성하고 결정 트리로 모델을 생성하고 KNN으로 모델을 생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결정 트리를 배울 때 했던 방법은 어떤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면 이 알고리즘이 최대한 잘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얘의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었죠. 작업을 했었는데 이 앙상블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특정 하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최적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얘가 최적화 안 되면 어때? 여러 개 만들면 되지. 약간 이런 컨셉인 거죠. 여러 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최종 예측하는 거지.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여러 개 만들 때 지금 서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 트리로 만들 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KNN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얘네들이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 각자의 모델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할 때에는 이런 보팅, 투표를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델을 4개를 만들어서 얘는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얘는 생존, 얘는 생존, 얘는 데스, 얘는 생존 이렇게 예측을 했다면 최종 예측은
생존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사이켄런에는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보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습을 하기 전에 그 보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보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인데 어떤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으면 그 모델이 타이타닉이 주면 생존, 뭐 사망, 생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류기들이 결론을 내줘요. 어떤 클래스로 분류를 할 건지. 그럼 그 분류된 클래스를 가지고 최종 예측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소프트 보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류기들에 대한 결과가 특정 클래스로 분류를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확률을 줘요. 확률을 주게 되면 이제 그 확률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이 높은 쪽으로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그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확률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결정 트리를 보시면 확률을 구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결정 트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우리가 하드 보팅을 한다고 하면 이 모델은 그냥 데스라고 정답을 줄 거고요. 만약에 소프트 보팅을 하면 얘가 그냥 데스로 주는 게 아니라 93분의 58로 해당하는 한 65%? 65%는 조금 안 되겠네. 아무튼 뭐 60% 정도로 이렇게 60% 확률로 데스 죽을 거다라고 하는 확률로 실제 응답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 두 가지 방식으로 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포트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앙상블 할 거고요. 앙상블 학습 중에서도 보팅 방법을 한번 임포트를 좀 하겠습니다. 임포트 제가 좋아하는 판다스를 하나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사이킨런에서 사용할 애들을 조금 미리 임포트를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앙상블의 보팅을 실습을 해볼 건데 이 사이킨런의 그 앙상블 방법이니까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앙상블 임포트 보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팅 하면 보팅 클래시파이어와 보팅 리그레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귀할 거면은 보팅 리그레서, 분류를 할 거면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를 하나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객체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우리가 추가할 모델들 위크러너 약한 분류기를 또 우리가 추가할 애들을 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니어 모델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스에 들어가면 KNN,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한 3개 정도 추가할까요? SK런에 우리가 썼던 트리의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3개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셋 읽어오기 위해서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암 진단하는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sk런의 트레인 모델 셀렉션에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일단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나 함수들을 미리 좀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로드 아이리스 함수를 사용해서 아이리스 붓꽃 정보를 가지고 온 것처럼 여기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유방암 진단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제가 캔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캔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드 아이리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전 타입으로 데이터를 똑같이 리턴을 하고요. 퀴즈를 보시면 똑같아요. 데이터 주고요. 그러니까 피처가 주고
그다음에 타겟 레이블 주고요. 그다음에 타겟 네임, 피처 네임,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그 해당 파일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해당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변환을 해서 보려면 pd.data 프레임 데이터는 cancer.data 그리고 컬럼명은 cancer.featurenames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점 헤드로 보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무슨 사진 그 사진 찍은 걸 CT나 뭐 이런 거 찍은 거를 수치화한 30개의 컬럼 수치화해서 30개의 컬럼으로 정리를 해놓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별 모델을 좀 생성할게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KNN 클래시피케이션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트리 클래시파이어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모델을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객체를 하나 또 생성을 해요. 보팅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인자값으로 에스티메이터스에 리스트로 담아서 이 세 개를 전달합니다. 하나, KNN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객체고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을 하면 얘는 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모델을 가지고 아까 보팅을 통해서 실제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에스티메이터가 이렇게 총 3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값으로 뭐 플래튼, 트랜스폼, 엔잡스, 뭐 웨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보팅이라고 하는 인자가 기본값이 하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 보팅을 한다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제가 소프트 보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팅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여기다가 보팅을 소프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소프트로 바꾸면 밑에 보팅이 소프트로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보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 보팅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하드 보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 개별 모델을 홀수계를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냥 클래스 분류된 거를 가지고 다수결을 하는데 짝수계면은 뭐 동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홀수계로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소프트 보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학습용과 테스트용 데이터 분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분리된 결과를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줬던 cancer.data와 cancer.target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타이타닉을 할 때에는 뭐 데이터를 탐색하고 막 전처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전처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일단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학습하면 되겠죠. 학습은 어떻게 해요? fit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팅 클래시파이어로 fit 한 다음에 x에 트레인, y에 트레인 이게 주면 학습되는 거죠. 잠깐만요. 켜져야 되나? 그렇게 되는구나. 에스티메이터를 추가할 때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에스티메이터 추가하실 때 보면
이와 같이 해주셔야 되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그 클래시파이어에 요 리스트로 이렇게 담아줬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튜플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얘의 이름, 아까 클래시파이어 이름 그 다음에 실제 그 객체, 이름 객체 이름 객체를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튜플로 묶어서 리스트로 3개로 전달을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학습이 되죠. 그리고 이런 워닝이 아마 여러분들은 안 뜨실 수도 있는데 저는 버전이 0.21이라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솔버를 lbfgs로 변환이 디폴트 값이 바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솔버를 lbfgs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또 이터레이션 수가 적다 뭐 어쩌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맥스 이터를 1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이 되고요.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요 3개 여기에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추가되어 있는 그 개별 모델들이 다 각각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3번 지금 우리가 모델을 3개 추가해 놨으니까 그 3개의 모델이 생성이 될 겁니다. 네, 평가를 해볼까요? 보팅 클래시파이어 점 스코어 해서 x의 트레인과 y의 트레인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각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용 데이터에는 99.2%의 확률로 정확하고 테스트용 데이터에는 96.5%의 정확도를 계산을 해주네요. 그죠? 학습 데이터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스코어 함수를 수행하면 지금 우리가 fit하면 3개의 개별 모델이 생성이 됐고요. 만약에 스코어를 하게 되면 얘는 그 x값 받아가지고 이 각각의 3개의 모델에 실제 다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된 결과를 지금은 보팅 방식이 소프트니까 소프트 보팅 방식대로 확률을 받은 다음에 그 확률의 평균을 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클래스를 분류를 하겠죠. 분류를 해서 실제 정답과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스코어를 하면 저렇게 되고 프리딕트 함수도 별로 안 썼죠. 그냥 보통 스코어를 했는데 프리딕트를 하면 실제 x값만 주면 이 x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프리딕트한 결과를 줘요. 0과 지금은 암이냐 아니냐 진단하는 거니까 0 아니면 1인데 그 0과 1의 실제 요 테스트한 프리딕트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로는 요 x 테스트 값을 이렇게 프리딕트를 하고 요 프리딕트한 결과와 요 정답이랑 맞춰서 채점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보팅 같은 경우에는 저 프리딕트가 아니라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 프로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확률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0일 확률, 1일 확률. 데이터가 원래 1인데 1로 지금 클래스 분류를 해준 건데 1이 이제 100%가 아니라 0일 확률이 요만큼, 1일 확률이 요만큼.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요 프리딕트를 해주겠죠. 그래서 소프트 보팅을 하면은 이렇게 프리딕트 프로버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요 확률을 각각 계산해주고 요 확률들을 평균 내가지고 평균이 높은 쪽으로 분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개별 모델 정보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개별 모델 3개의 모델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그 개별 모델을 출력을 해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팅 클래시파이어 객체점 한 다음에 탭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함수나 그런 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네요. 보시면 우리가 점 찍어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탭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티메이터가 분류기들이죠. 분류기들.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언더바 붙어 있는 게 실제 그 어떤 결과에 대해 결과들을 저장하는 거죠. 학습한 결과를 저장하는 거니까 여기 에스티메이터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보시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죠. 이 세 개를 각각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접속하고 싶으면 얘는 리스트니까 0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1로 들어오면 KNN 2로 들어오면 결정 트리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여기에 이제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니까 얘를 루프문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for 모델 in 해가지고 프린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각각의 정확도 각각의 정확도를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모델의 스코어 해가지고 똑같이 X의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둘 다 해볼까요? 요거를 가지고 와서 보팅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모델 점 스코어 또 모델 점 스코어 하면 이 첫 번째 두 줄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뭐였죠? KNN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결정 트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정확도를 조금 넣어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포맷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구분자를 넣어주고 싶으면 프린트 해서 해가지고 구분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포맷 해서 여기다가 보팅 모델 지금 내가 가지고 받은 모델의 클래스의 네임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보팅 클래시파이어 점 해서 보시면 네임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 객체들을 각각 개별 모델들을 추가를 해줄 때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네, 그 이름대로 저희가 사전 타입으로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 값을 가지고도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볼까요? 한 다음에 네임 모델 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템즈를 하게 되면 키랑 밸류의 쌍을 튜플로 리턴을 해줘서 각각 네임과 모델로 이렇게 주니까 이걸 확인하고 네임 하고요. 얘도 위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해줘도 똑같겠죠? 대신에 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전에 위에서 했던 모델.클래스.네임 요거 하면은 실제 그 클래스의 이름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실제 그 모델 객체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을 저희가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온 거는 우리가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의 저 학습 객체들을 추가할 때 줬던 이름 있죠. 맨 위에 여기서 LR, KNN, DT 이렇게 줬던 요 이름 있죠? 에스티메이터 추가할 때 줬던 이름으로 저희가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보팅 클래시파이어고요.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서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막 그런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뭐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DT2 클래시파이어 결정 트리를 두세 개 더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2번, 3번 이런 식으로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인자값이 달라야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테니까. 얘는 뭐 맥스 뎁스를 3으로 하고요. 얘는 맥스 뎁스를 5로 하고 뭐 샘플즈 스플릿을 10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자값 동일한 모델을 쓸 거면 인자를 조금 달리 해줘야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추가할 때에도 DT2 클래시파이어 한번 D3 D3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제 여기다 추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만 이렇게 해주면
그 뒤로는 똑같이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5개가 개별 모델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팅 클래시파이어고요. 이 보팅 방식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많이 사용하진 않고 이제 그냥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배깅이랑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배깅이나 부스팅이나 결국은 앙상블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이런 보팅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류기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개의 분류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최종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 여러 개의 분류기들이 예측해 놓은 값들을 가지고 보팅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배깅과 부스팅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로 하는 이 보팅은 우리가 일일이 다 이 모델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죠. 모델들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막 생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크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앙상블 방법을 쓰면 이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개, 200개, 500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걸로 리포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아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보팅 클래시파이어 지금 보신 것처럼 다 일일이 저희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니까 몇백 개, 500개 한다 그러면 저 500개를 다 일일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른 방법이 이제 배깅이랑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